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정말 지우고 싶던 인생의 역대급 쪽팔림. 정말 지우고 싶은, 지금도 끊임없이 절 괴롭히는 그때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이면 그날 일이 악몽처럼 되살아나네요. 몇 년 전 휴가철을 맞아 오래간만에 서울에서 내려온 친구와 아무런 계획 없이 무작정 여행을 떠난 적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비가 어찌나 내리는지 아무리 무계획이라지만 기상청이라도 확인했어야 했는데 어쨌든 이놈이 운전을 도맡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억수같이 내리는 장대비에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았는지 오늘은 더 이상 운전하기 위험하니까 아무데나 숙소 접고 소주나 한잔하자며 바로 다음 IC에서 고속도로를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달한 곳은 아주 한적한 마을이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둑어둑해졌고 저와 친구는 비상등을 켠 채로 술을 살만한 편의점과 오늘 묵을 숙소를 찾아 헤맸습니다. 역시나 워낙에 인적 드물고 유동량이 적은 곳이라 그런지 마을이 끝날 때까지도 마땅한 숙소가 없어 고민을 하던 찰나에 뜻밖의 텅 빈 도로 한복판에서 허름한 모텔 한 채만이 덩그러니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땐 기쁜 마음에 그곳까지 한달음에 달려가 근처에 주차를 시켰지요. 그런데 가까이서 봤더니 매정하게도 간판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죠. 날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그 반대로 제 눈앞의 고생길은 아주 훤히 보이더군요. 친구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는지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빗속을 뚫고 모텔 입구 방향으로 내달리기 시작했고 이내 곧 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폰만 만지작거리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글쎄 이놈이 벌써 30분이 넘도록 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전화를 해봤지만 녀석이 급하게 뛰어나가느라 휴대폰을 차에 놔두고 간 것을 곧바로 깨닫고는 점점 불안함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내렸기에 혹시 사고라도 나지 않았을까 하고요. 그래서 직접 가보기로 결심했고 주차한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입구까지 달려가는데도 완전히 쫄딱 젖어버렸습니다. 멀리서도 확실히 허름해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 더욱 가관이더군요. 정문도 유리문이 아니라 축축이 젖어버린 나무로 되어 있고 실 손잡이는 녹이 슬어 손으로 잡으면 그대로 묻어날 것만 같은 그런 비주얼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도 잠시 문고리를 돌리자마자 기익거리며 열리기 시작했고 겨우 앞이 보일 만큼의 어두운 조명만이 천장에서 끔뻑거리고 있는 목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계세요? 귀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러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왼팔을 누가 덥석 잡는 거예요. 긴장하고 있던 탓에 짧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손의 출처를 따라가 보니 어두워서 보지 못했는데 왼쪽 벽에 조그맣게 창문이 뚫려 있고 머리 벗어지신 분이 한평 남짓도 안 돼 보이는 방 안에 스탠드만 켜놓은 채로 계셨습니다. 젊은 청년이 뭘 그리 놀래 하시면서요. 그래서 간판 불도 꺼져 있어서 영업 안 하는 줄 알았다고 하니까 후미진 곳이라 장사가 워낙 되지 않으니 전기세 아끼려고 한다면서 그러면서 곧바로 아까 들어온 청년 찾느냐고 그쪽에서 먼저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 402호에 벌써 방을 잡고 들어갔다고.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는데 한편으로는 무언가 미심쩍기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투덜대며 어두운 계단을 통해 올라가면서부터는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상황과 분위기에 알 수 없는 두려운 감정까지 들더군요. 그리고 그러한 감정에 끝은 방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복도에서 402호만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녀석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녀석의 신발 한 짝만이 방 안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 머릿속을 스치는 것은 그 아저씨가 좁은 창문 틈 사이로 나를 올려다보던 그 개슴츠레한 눈빛. 나는 함정에 빠졌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 멀리 계단 아래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숨죽여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을 인지했을 때는 정신이 아득해지며 현기증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생존의 위협까지 받으며 급하게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구석의 1층에서는 보지 못했던 엘리베이터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딱히 상황 판단을 할 겨를 없이 저 사람을 피해 내가 더 빨리 내려가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엘리베이터로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내달렸습니다.
마침 4층에 와 있었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마자 1층을 누른 뒤 닫힌 버튼을 연타했습니다. 그리고 끼익 소음을 내며 닫히는 문 틈 사이로 어느새 다 올라온 아저씨의 실루엣과 함께 양손에는 무엇인가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한 소음을 내며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소리를 뚫고 구당탕거리며 계단을 따라 내려오는 그 남자의 거친 발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빗물인지 식은땀인지 모를 뜨거운 액체가 눈앞을 가리기 시작했고 저는 애꿎은 발만 동동 구르며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3, 1, 1. 문이 열리자마자 먼저 도착해 앞에 서 있는 그 아저씨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양손에는 모텔 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모텔 수건? 아니 청년, 왜 그러는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엘리베이터에 급하게 타는 것 보고 나도 놀래서 같이 뛰어내려왔잖아. 실은 이랬습니다. 친구는 사실 차에서부터 응아가 마렵다고 징징댔었는데 갑자기 모텔 쪽으로 달려간 것도 곧 살 것 같아서였다고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막상 변기에 앉아 앉곤 하고 보니 그제야 제 생각이 났는데 전화를 하려 해도 폰은 놔두고 왔고 변비까지 있었더라는. 아, 그 주인장님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귀에 쫄딱 젖은 모습을 보고는 수건을 더 가져다 주시려고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지우고 싶던 인생 역대 급쪽 팔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자존심. 지금 일자리를 찾느라 오사카랑 휴고 사이를 오가고 있다. 어제 호텔로 돌아가는 도중 택시 안에서 함께 다니는 친구놈이 왠지 모르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좀 으스스해질 무렵 택시기사 아저씨가 해준 이야기다. 택시기사 아저씨가 고등학생일 무렵에는 아직 양아치들이 패싸움을 벌이거나 하는 게 진짜 있었다고 한다. 아저씨가 다니던 학교에도 3학년 리더 비슷한 사람과 패기 넘치는 신입생이 한판 붙었다고 한다. 양아치들끼리도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굳이 싸움으로 승부를 보질 않는다고 한다. 치킨 레이스나 패거리 크기로 승부하는 거지. 그 녀석들은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걸로 승부를 보기로 했단다. 눈을 뜨고 뛰어내리면 다들 평범하게 착지할 수 있으니 눈을 감고 뛰어내리자는 괴상한 승부였다. 정작 택시기사 아저씨가 3학년 팀에 속해서 직접 뛰어내렸다고 하지만 실제로 뛰어내리면 공포 때문에 시간 감각이 마비가 되는 건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바닥에 닿지를 않더란다. 지금 어디쯤일까 확인하려고 눈을 뜨는 그 순간에야 지면에 떨어지더라는 것이다. 1초 남짓한 짧은 시간이었을 테지만 스스로한테는 몇 분은 좋게 되게 느껴지는 것이다. 결국 다들 떨어지다가 눈을 떠버리는 바람에 승부는 양팀 리더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승부의 결과는 나오질 못했다. 떨어진 건 분명했는데 아래로 내려오던 도중 두 사람 모두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당시 지역 신문에도 실릴 정도의 사건이었지만 양아치 2명 사라졌다고 세상이 그리 신경 써줄 리가. 결국 두 사람 모두 행방불명 처리되었다고 한다. 그 무렵에는 온갖 전설이 다 나돌았다니까. 호텔 앞에 도착할 무렵 아저씨는 외로운 듯 말했다. 그 녀석들 담력 하나는 정말 대단했나봐. 아직까지도 눈을 꽉 감고 이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건지. 세 번째 이야기, 악마를 보았다. 한 여자가 자정이 다 돼서야 원룸에 도착해 현관문을 닫으려는 찰나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낯선 남자가 문틈 사이로 손을 끼워 넣더니 아주 천연덕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여자의 반응이었다. 그 낯선 남자의 갑작스러운 난입에도 불구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는 무심하게도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보통의 여자라면 진작에 발악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 여자의 뒷모습은 깡마르기 그지 없었는데 허리까지 닿는 기름진 생머리는 적어도 수년 동안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년이 깡 좀 있나 본데. 자신을 위협적인 인물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는 느낌을 받은 남자는 기분이 매우 언짢은 듯 처음 들어올 때와는 상반되는 낮은 톤의 목소리였다. 남자는 여전히 무시하는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잡아당겼다. 이내 뒤돌아선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낯선 남자는 잠시 흠칫 놀랄 수밖에 없었다. 보기 싫게 툭 튀어나온 매부리 코의 푸른빛마저 감도는 창백한 피부는
마치 마른 장작이 쭉쭉 갈라진 것처럼 말라비틀어져 있었다. 그 여자는 목덜 위가 굳어버린 사람처럼 고개를 빳빳이 세운 채로 퀭한 눈동자만을 내리깔아 남자의 두 눈을 번갈아 보기도 잠시 또다시 남자를 뒤로 한 채 부엌으로 걸어가더니 이내 식탁 의자의 등을 보이고 앉았다. 남자는 침착함을 넘어서 소름 돋을 정도로 무심한 여자를 보고 있자니 무엇인가 속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윽고 자연스러운 손놀림으로 순식간에 안주머니에 있던 날렵한 칼을 꺼냈다. 작지만 아주 예리하게 손질되어 있는 나이프였다. 미친년. 어젯밤 또 다른 희생양을 잔인하게 난도질하는 순간에도 흥분하지 않던 그가 처음으로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고 칼을 쥔 손에는 이상한 전율마저 느껴졌다. 이러한 일상적이지 않는 반응과 신선한 상황은 여태까지는 느낄 수 없었던 피가 솟구치는 감정들이 정신없이 교차하며 묘한 쾌락마저 느끼게 만들었다. 아, 흥분돼. 저 꼴도 보기 싫은 가느다랗고 긴 목을 단숨에 그은 후 처절하게 변하게 될 그녀의 표정을 조금이라도 빨리 보고 싶어 참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렇게 미동조차 없이 뒤돌아 앉아있는 그녀를 향해 성큼 다가가고 있는 찰나였다. 자신의 우측 편 화장실에서 무언가 작은 물건이 떨어진 듯한 소리에 깜짝 놀란 남자는 재빨리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갔다. 순간 시종일관 침묵하던 그 여자가 부엌에서부터 갑자기 웃음을 참는 소리와 함께 벙어리들이나 내는 어눌한 소리를 연신 내뱉어댔다. 저 미친년. 고지어 남자는 화장실 문을 벌컥 열었고 그 안에는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자신의 입을 한 손으로 막은 채 다른 한 손으로는 떨어진 휴대폰을 줍고 있던 또 다른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낯선 남자와 맞닥뜨리게 된 화장실 안의 여자는 아차 싶다는 듯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고지어 극심한 공포로 얼굴이 심각하게 구겨지기 시작했다. 남자는 속으로 안에 사람이 있더라는 생각을 마치기도 전에 벌벌 떨고 있던 여자가 갑자기 실성한 듯 소리쳤다. 당신들 도대체 누구야?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던 여자의 시선이 덜덜 떨리며 그의 어깨너머로 이동하더니 이내 초점을 잃고 실신한 듯 힘없이 쓰러졌다. 남자는 쓰러진 여자를 몇 초간 멍하니 쳐다봤다. 당신들. 그제야 어느 순간부터 그 낯선 여자의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동시에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미칠 듯한 소름에 다급히 뒤를 돌아보았을 때는 이미 자신의 코앞으로 다가온 그녀가 얼굴을 바짝 들이밀면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듯이 입을 쩍 벌린 채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웃음을 터뜨렸다. 놀랄 틈도 주지 않고 부엌 식칼로 남자의 목을 긋더니 처절하게 일그러진 남자의 표정을 음미하다가 일순간 아주 또렷하면서도 끔찍한 목소리로 귓가에 속삭였다. 내가 더 흥분돼. 네 번째 이야기. 미확인 생명체. 미국에서 들은 이야기다. 그는 미국 원주민 혈통이라 자기 부족이 사는 지역에서 자연보호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옛날 산속 호수와 늪에서 기묘한 가죽을 찾아낸 적이 있더란다. 그 가죽은 앞에 빽빽하게 길고 검은 털이 덮여 있었다. 털은 매우 딱딱해서 바늘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였다. 기분 나쁘게도 사람처럼 팔다리가 붙어 있더란다. 꼬리는 없이. 그가 말하기를 털이 숭숭 난 사람이 그대로 가죽을 벗어던진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다른 짐승의 가죽에 누가 손을 댄 건가 싶기도 했지만 어디에도 가공한 흔적은 없었다. 가죽은 바람에 펄럭일 정도로 일과마치 뱀이 허물을 벗은 것 같았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동물의 가죽인지 상상조차 가지 않았다. 부족 장로에게 묻자 그것은 바늘남자가 벗은 가죽일 거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바늘남자란 사람 형태를 한 털이 많은 괴물로 얼굴은 주름투성이고 귀가 길고 뾰족하다고 한다. 머리가 무척 좋아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이용한다. 하지만 다른 생물에게 강한 악의를 지녀 항상 주변을 저주하는 존재다. 산에서 다른 동물을 만나면 물어 죽여버린다. 하지만 사람과 만날 경우에는 달라서 그대로 달라붙어 온몸을 바늘로 찔러댄다는 것이다. 거기 찔리면 대부분은 그대로 기절하고 만다. 그 후 기절에서 깨어난 인간은 바늘남자와 같은 정신을 가지게 된다. 모든 생물을 증오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눈에 띈 동물은 닥치는 대로 물어 죽이게 된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 서서히 몸은 바늘남자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끝내는 늪에 숨어 살게 된다는 것이었다. 옛날에는 바늘남자가 하도 많아서 산에 짐승이 없을 지경이었던 적도 있다고 한다.
바늘 남자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탈피를 하고 기체 정령이 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다른 생물의 흥미를 잃고 무해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탈피를 하고 남은 가죽을 찾은 건 잘된 일이라고 장로는 말했다. 다만 남은 가죽이나 바늘이 혹시 해를 끼칠지 모르니 태워버리라는 당부와 함께 자연보호관인 그는 고등교육도 받았을 뿐더러 이성적으로 사리를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과거의 지혜도 존중하는 사람이었고 그리하여 장로의 말을 따라 그 가죽을 불태워버렸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은 아깝네. 혹시 미확인 생명체를 찾아낼 기회였을지도 모르잖아라고 말을 건네곤 한다. 하지만 그는 옛날부터 전해지는 이야기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는 법이야라며 냉정히 대답할 뿐이다.